인생 후반전은 50부터 판가름 난다.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시기다. 직장에서는 정년에 대비해야 한다. 급여가 줄기도 하고 때로는 동료를 상사로 맞이하는 불상사를 겪기도 한다. 다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볼까 하는 충동적인 생각이 들기도 한다. 회사를 그저 월급만 받으면 그만인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견뎌낼 수 있지만 삶의 보람, 일하는 보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50대는 그야말로 순환의 시기다. 그뿐인가? 온갖 마음과 노력을 기울여 키워낸 자식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어 하나둘 부모 곁을 떠나간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노부모를 간병하거나 떠나보낼 시기가 다가온다. 50부터는 체력적으로 꺾임을 몸소 느낀다.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몸쓰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아 자존감도 하락한다. 거기에 경제적인 불안감이 더해져 인간관계에서도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50대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 담긴 선택지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당신의 내부에 일어설 힘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힘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앞시간 동안 누적된 응어리와 고민들을 털어내고 인생의 뒷시간을 새롭게 만들어간다. 나는 26살의 나이에 처음 교육사업을 시작하고서 이후 30년 가까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에 힘써왔다. 지금껏 800명이 넘는 강사진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들과 함께 강연회와 연수를 진행했다. 이 책에서 뻗어가는 사람의 특징으로 든 것은 성공, 돈, 명예가 아닌 좋은 인간관계, 건강, 마음의 평안함이라는 세 가지 포인트의 실현이다. 시들어가던 사람이 이 세 가지 선물을 손에 넣음으로써 완전히 달라진 삶을 맞이한 사례도 수없이 목격했다. 50 이후에 온전하고 희망에 찬 삶을 지켜내기 위한 힘은 무엇일까? 그 힘을 어디서 찾아야 하며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인생을 바라보는 사고방식과 감정, 말, 행동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 50대는 지금까지 키워온 과실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유쾌한 황금기다. 그 연령대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풍경이 있다. 20세에는 인생을 즐기는 것이 큰 관심사이기에 다양한 놀거리와 또래 친구들을 찾는다. 30에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가족을 꾸리는 일에 집중한다. 40에는 나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사는지가 자꾸 신경 쓰인다. 그리고 50세가 되면 사회의 풍경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실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50즈음에는 비로소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세상과 인생의 구조에 새삼 놀라게 된다. 깨달음을 얻었다기보다 생활에 쫓겨 하루하루를 사는 가운데 인생의 본질을 간신히 알아차리게 된 것에 가깝다. 50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좋든 싫든 습관의 기여가 변환되기 시작했음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딱히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자꾸 살이 찐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늘 더부룩하다.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를 버틸 수 없다. 흰머리가 늘어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 출근이 점점 힘겨워진다. 이제는 도저히 밤을 새울 수가 없다. 포기하는 것이 많아지는 한편으로 얻는 것도 생긴다. 일에 대한 경험이나 즐거움, 마음의 평온함, 가족과 친구의 고마움, 음식이나 경치의 깊은 맛, 살아가는 의미, 그런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생명력 있게 뻗어가는지 아니면 시들어가는지 명확해지는 연령이 50세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사상범으로 체포되어 사형 판결을 받고 총살 직전까지 내몰렸다가 시베리아 유배로 감형을 받았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는 옥중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 인간은 익숙해지는 생물이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어도 그곳에서 살아갈 에너지,
작은 희망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 가혹한 세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작은 희망을 찾아내려는 궁리는 필요하다. 삶이 무겁고 지칠 때 시들어가는 마음에 물을 뿌려줄 작은 이벤트를 찾아보자. 시베리아의 차디찬 감옥에 갇혔던 토스토옙스키를 떠올리노라면 우리의 선택지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넓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나의 개인적인 목록이다. 아늑한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신다. 평이 좋은 식당에서 고등어구이 정식을 먹는다. 근처의 공원에서 초저녁 산책을 한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서 있는 힘껏 응원을 한다. 저렴한 술집에서 꼬치구이를 먹으며 기분 좋게 취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원한 물 한 컵만큼의 생기를 불러다 줄 작은 이벤트가 저마다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기억했다가 필요한 순간마다 나에게 선물해주자. 작은 변화를 수시로 만들어내다 보면 나라는 사람의 재생으로 이어진다. 작은 씨앗을 계속 뿌리는 사람이 언젠가 드넓은 밭을 소유하게 되는 법이다. 30년 동안 교육 사업을 해오면서 매년 확신에 가까워지는 생각이 하나 있다. 누구나 언젠가는 그 사람 나름의 꽃을 피운다. 장미나 해바라기처럼 화려하고 돋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제비꽃이나 연꽃 같은 그윽함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도 있다. 때로는 가시나 독을 가진 꽃 같은 이들도 있는데 이 또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개성이라고 생각한다. 꽃을 피우는 시기가 이르거나 혹은 느릴 수도 있고 오랫동안 꽃을 활짝 피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식간에 피었다 지는 경우도 있다. 저마다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사람만의 꽃은 반드시 피어난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태어난 이상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원한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라질까 초조하고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자.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 위한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피운 꽃이 남들보다 초라할까 비교하지도 꽃이 시들거나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자. 그저 나라는 유일무이한 꽃을 만난 감동과 감사를 기억하자. 50의 홍삼보다 더 필요한 것.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끝까지 더 성장하고 싶어하는 상승 지향파와 그런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허무파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상승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늘 초조해하고 괴로워한다. 지금의 나는 글러먹었어. 조금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있잖아 하는 생각에 수시로 쫓기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을 때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허탈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제 그만둘래 라는 말을 시원하게 내뱉지도 못한다. 혼자서만 속을 끓일 뿐이다. 미처 도달하지 못한 이상향을 그리면서 홀로 발버둥 치며 살아간다. 특히 엘리트였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 능력이나 성과를 예전만큼 평가받지 못하는 시점에 부닥쳤을 때 큰 충격을 받는다. 남들보다 일찍 관리직에 오른 사람은 뒤늦게 관리직이 된 동료에게 추월당할 때 크게 낙담한다. 임원이나 경영자의 위치에 있던 이들은 자신이 더는 필요 없어졌음을 깨닫는 순간 절망감에 빠져든다. 그 전까지 탄탄대로를 달려온 사람일수록 50대가 되면 인생의 낭떠러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50의 나이에 성공의 욕구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바로 좌절 면역력이다. 크고 작은 좌절감을 무사히 치르고 소화할 능력이 이 나이에는 필요하다. 정상을 향해 숨을 헉헉대며 내달렸던 길을 뒤로하고 보폭에 맞춰 속도를 늦추고 여유롭게 내려가는 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럴 때 인생은 초라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새로운 리듬과 풍경이 펼쳐지는 소풍길이 된다. 뻗어가는 50은 줄이고 멈추는 즐거움을 안다. 사방을 둘러보면 풍요로운 세상이다.
돈으로 얻은 풍요를 한번 맛보면 그 수준을 낮추기는 힘든 법이다. 그래서 누구든 가능하기만 하다면 끝없이 우상향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고도 경제 성장기가 언제까지나 지속되어 끝없이 우상향하는 시대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딘가에서는 파열음이 들리고 나이가 들수록 물리적으로 조금씩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늘어난다. 나 또한 50세였을 때 오랫동안 이사로 일했던 회사가 두산해 연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험을 했다. 그래서 50세를 넘기면 미니멀 라이프, 다시 말해 생활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아무리 부유한 자산가라 할지라도 이는 필요한 자세다. 한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과 먹을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세상을 탐색하던 젊은 시절에는 내 공간을 계속해서 부풀려 나갔다면 이제는 조금 더 밀도 있고 단단하게 나의 공간을 다질 때다. 끊임없이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식습관, 고가의 브랜드 제품을 철마다 구매하는 소비 습관, 더 비싼 집, 사치스러운 여행, 이런 무력은 누르고 나를 정말로 만족시키는 소비를 할 때 인생의 후반기가 더 풍성해진다. 의례적인 명절과 연말연시 선물, 연하장에 대한 부담도 이제 내려놓자. 아무나에 해당하는 것이 달갑지 않은 시대다. 차라리 대상을 좁혀서 진심을 담는 편이 훨씬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 마음이 당기지 않은 인사치레는 과감하게 그만두어도 좋다.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줄이고 멈추는 행동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즐길 수 있을 때 통장 잔고만이 아니라 인생이 더 건강해진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깼는데 목 부근 근육이 너무 아팠다. 이날 이후로 목이 아프고 손도 저려서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었다. 병원에 가보니 경추증이라고 했다. 경추증은 그대로 계속 진행되면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하는 병이라고 한다. 얼마 동안은 통증을 참으면서 강연을 계속했지만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를 쉬고 일주일 동안 온천 치료를 시작했다. 효능이 좋다는 온천을 찾아가 몸을 담그고 솜씨 좋은 마사지사에게 전신 마사지도 받았다. 산책 외에는 관광도 일절 하지 않고 숙소에서 자고 또 자기를 반복했다. 평소에는 휴식이라고 해봐야 어쩌다 찾아온 휴일에 늦잠을 자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그 정도로는 회복이 안 되는 안타까운 나이가 되었음을 실감한다. 50세를 넘은 나이라면 대부분 뭐라 말할 수 없이 노곤하다든가 허리에 납덩이라도 달린 것처럼 몸이 무겁다든가 무엇을 먹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을 종종 겪을 것이다. 5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몸을 혹사시킨 탓이리라. 근육만큼이나 내장의 피로도 상당히 쌓여 있을 것이다. 쉬는 과식하고 과음하던 평소의 식생활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오는 연령이다. 내 경우 정기적으로 단식시설에서 반단식을 한다. 하루에 3끼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는 식습관을 중단하면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힘이 들지만 점차 위장과 부신의 피로가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뇌의 피로까지 풀린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의 피로로부터 해방되는 느낌을 받는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일일 일식을 실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지금도 놀랄 만큼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 쉰이 넘었다면 이제 기존의 습관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자. 예전에 자금줄이 말라서 고심하던 때가 있었다. 잠도 못 이루며 괴로워하다가 어느 일요일 아침 불쑥 혼자서 등산을 갔다. 충동적으로 산에 오르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아 짜증이 솟았다. 대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라는 후회와 함께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이왕 나선 김에 조금만 더 가보자고 마음을 추슬렀다.
얼마 후 몸이 골고루 땀에 젖으면서 어떤 궤도에 올랐다는 느낌이 들었다. 광대한 자연에 둘러싸인 채 온몸을 움직이는 것이 쾌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일상의 괴로운 생각들을 떨쳐내기라도 하듯이 무작정 걷고 또 걸었다. 문득 시계를 보니 무려 7시간 동안이나 산을 오르고 있었다. 천천히 하산해서 근처 온천에 들렀다가 생맥주를 마시고 귀가할 무렵에는 떠날 때와 달리 마음이 평온해졌다.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지만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가짐으로 바뀌어 있었다. 얼마 전 장마가 끝난 여름에는 바닷가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한참 전부터 꼭 가야지 하고 생각했던 맑고 푸른 바다를 보고는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었다. 바다가 지닌 치유력이 그간 쌓인 마음의 응어리들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것을 느끼며 감동했던 기억이 난다. 사람은 누구나 괴로운 일을 겪고 갈등하며 그러다 어느 순간 고민에서 훌쩍 벗어나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임을 깨닫길 반복한다. 그것이 곧 나이 들매 과정이자 의미이기도 하다. 내 경험으로는 산을 오르거나 바다에 뛰어드는 등 자연에 둘러싸일 때 그 순환 과정이 한층 활발해진다. 아무 날 문득 산을 오르고 바다에 뛰어들어 보자. 자연과의 그런 단순한 만남이 50대에는 무엇보다 큰 위로와 격려를 준다. 마스오 가지야 저자의 50부터 뻗어가는 사람, 시들어가는 사람 읽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뻗어가는 사람과 시들어가는 사람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되시나요? 50년쯤 살아오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가 명확해진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싫어하는 사람도 꾹 참고 상대해야 하고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버티며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이제부터는 꾹꾹 눌러 참는 일에 되도록이면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쓸 것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 즐거운 일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시기가 바로 50대라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한지 생각해보고 20가지 정도를 적어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다른 누구보다 나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그리고 가벼운 삶을 위해 덜어낼 것은 가뿐하게 덜어내기. 그래서 남은 인생 몸과 마음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에만 깨달아도 인생 절반이 바뀌는 거니까 한번 시작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